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원간석기를 끝낸 왕이 공민왕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민왕 엽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왕권 강화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기억나십니까?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했다. 고려 광종도 왕권 강화 기억나세요?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고 노비양검법, 주영공부법, 과거제도가 공신, 호족 숙청하는 과정에 필요했던 것들이죠. 공민왕은 원간석기 권력자가 누굽니까? 권문세족이죠. 친원파. 이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물론 그들 중에 대표적인 게 기철입니다. 기황후, 오래비. 기철과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그들의 힘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권문세족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대농장을 혁파하고 토지를 빼앗아서 자영농에게 나눠주고 노비를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와 백성을 전민을 변정한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인사권 담당기구 정방은 최우집권기에 최우가 설치했다. 기억나세요? 이게 원간석기에 계속해서 권문세족들이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공민왕이 정방을 혁파해요. 그러니까 전민변정도감을 만들고 신돈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민변정 사업을 했고 정방도 혁파합니다. 이게 왕권 강화책이에요. 물론 신돈의 건의를 수용해서 신진사대부를 중앙정계에 진출시킵니다. 신진사대부로 권문세족과 싸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해서 신진사대부 거의 대빵기였던 이색을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삼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가면 왕권 강화책, 권문세족과 기철일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전민변정도감 설치하고 전민변정 사업했고 정방혁파했다. 신진사대부 등용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신진사대부 공부할 수 있도록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민왕이 혼자 잘나서 이렇게 왕권 강화 정책을 펴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잘나서 원간석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당시 원나라가 약해져 가고 중국의 한족국가 명나라가 들어서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원명교체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명교체기를 이용해서 나름 반원 자주정책을 펴는데 일단 원간석기 대표적인 내정 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서를 혁파합니다. 이거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왕권 강화책이 있고 반원 자주정책이 있다. 근데 실은 반원 자주정책도 다 왕권 강화책이에요. 근데 일단 순수하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런 업적들을 했다는 걸 나름 좀 공민왕의 업적인데 잔상을 남기라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동행성 이문서를 혁파하면서 원간석기를 끝냈고요. 원간석기 관제가 격화돼 있잖아. 그 관제를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관제 복구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몽골풍 금지시킵니다.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원간석기에 빼앗겼던 땅이 어디야? 쌍성총관부 천력 이북의 땅을 되찾지 않습니까? 막말로 여러분 공민왕 시험 출제 되면 지도와 함께 나오면 천령 이북 빗금 그어놓고 가장 시험 출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특히 유인우, 이성계 아빠 뭐 이자춘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는데 이성계 아빠 이자춘이 쌍성총관부의 넘버 3 정도 하고 있다가 막상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니 이자춘이 아들 이성계를 불러서 야 우리는 원래 고려 사람인데 몽골에 원나라에 녹을 먹고 살았다. 근데 원나라가 저렇게 쇠약해지니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원나라 관리로서 공민왕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고려 사람이니까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땅을 고려에게 바칠 것이냐?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려로 합시다. 아들 네 말이 맞다. 이자춘과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쌍성 총관부를 그대로 바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령 이북을 공민왕이 아주 쉽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공민왕 업적은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되고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뭐 요동 정보를 하려고 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나머지 어려운 내용은요 한능검에서는 시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홍건적이 침략했을 때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까지 피난 갔다는 말씀은 제가 대외관계에서 드린 것 같고, 근데 이제 공민왕이 원래 노국공주 부인 너무너무 사랑했잖아. 노국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가지고
정사를 볼 수가 없어서 신돈에게 대신 모든 걸 하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신돈까지 죽이고 직접 정치하려고 했다가 좋은 집안의 남자애들 데리고 자제위를 만들죠. 그래서 혹시 공민왕이 동성애를 하지 않았나? 근데 그 자제위 홍윤에게 죽음을 당하죠. 옛날 영화 쌍화점을 보시면 홍윤 역할이 조인성이었고 공민왕 역할이 주진모이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죽습니다. 근데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이에요. 이게 진짜 공민왕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 신돈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왕 때 그만큼 왜구가 많이 등장했고, 대신 우왕 때는 어지간하면 우왕이 한능검에서 시험 출제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권력자 이인님을 몰아냅니다. 이인님 이야기가 한능검에 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하늘아래 두 개 태양이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에게 눈치 주니까 이성계가 자신의 고향 함흥 쪽으로 다시 삐져서 가버리지요. 그런데 그 우왕 때 권력자 최영이 약간 친권무세족 쪽이다 보니까 공민왕 때 등장했던 신진 사대부들과 어우러지지 못해요. 그래서 정도전 등이 유배를 막 놔주러 가고 그랬다가 함흥에 있는 이성계를 보러 가서 이 군대를 가지고 못할 일이 뭐가 있으리 하고 다시 이성계를 중앙정계로 끌고 왔는데, 이 우왕 때 이제 다시 이성계와 최영이 대립하는데 명나라가 천령 위설치를 통보합니다. 무슨 말이야? 한족의 국가 명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원나라가 이제 드디어 북쪽으로 쫓겨난 거야. 근데 명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옛 원나라 땅은 다 우리 명나라 땅이다. 옛 원나라가 쌍성 총감부 만들고 천령 이북을 직접 관장했는데 이제는 우리 명나라가 천령 이북을 관장하겠다. 그리고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왕 때 명의 천령 위 설치 통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친원 세력에 가까웠던 최영은 화가 나지. 자식들 말이야, 건방지게. 차라리 우리가 요동을 먼저 공격하겠어. 최영은 요동 정보를 주장하고 이성계는 4대 불가론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4대 불가론을 제시하면서 요동 정보를 반대했으나 어쩔 거야, 최영이 가자는데. 그래서 평양까지는 우왕과 최영과 이성계와 조민수가 함께 갔다가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까지 이성계와 조민수가 선발대가 돼서 올라갔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회군해버리고 최영을 개경해서 잡으면서 쿠데타 성공이지요. 그러면서 우왕은 왕우가 아니다, 신우다, 너는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 아니냐고 우왕을 내치고 우왕이 아들 창왕을 왕으로 내세우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면 우왕의 아들 창왕은 신돈의 손자일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창왕까지 앉혀놓고 나서 이제 그 함께 쿠데타했던 조민수를 이성계가 제거하고 나서 우왕과 창왕은 가짜 왕이다. 패가 입진,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우왕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왕으로 앉힙니다. 이제 이성계를 막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이성계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성계를 지지했던 신진 사대부가 두 파로 쪼개집니다. 역성혁명하자. 고려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왕의 성을 바꾸는 역성혁명을 하자. 소수의 신진 사대부, 혁명파 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정도전, 조준 이런 인물이 중심이고요. 거의 대다수 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라고 합니다. 정몽주, 이색 이런 인물들입니다. 뭐 길제까지도 알고 계시면 땡큐고. 소수의 혁명파 사대부는 대대적인 전제 개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방원에 의해 정몽주가 죽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색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혁명파 사대부가 권력을 잡고 조선 건국하기 직전인 1391년에 과전법이 단행됩니다. 은근히 좀 시험에 나오는 게 위화도 해군하고 나서 조선 건국하기 직전인 1년 전인 1391년에 과전법이 단행되고 그 다음 조선이 건국됩니다. 과전법은 뭐냐? 이성계 입장에서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쪽 파트에서 권무세족하고 신진 사대부를 조금 비교해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권무세족은 원간석기 권력자 친원 세력,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해서 약간 친명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권무세족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신진 사대부는 향리 출신이고 자영농 출신이다. 지방의 향리 출신, 자영농 출신이다. 중소지주 출신이다. 뭐 이 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신진 사대부가 혁명파와 옹건파로 쪼개졌고, 혁명파는 역성혁명, 옹건파는 고려 왕조 유지, 혁명파는
정도전, 조준, 온건파는 종몽주, 이색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혁명파 사대부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죠. 이들이 조선 건국 직후에 15세기 훈구파고 이 온건파 사대부는 이성계가 만든 나라에서 관료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자만 양성합니다. 두문동에 들어가죠. 불출합니다. 두문 불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 훗날 한 100여 년 후에 이들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조선 사회를 장악해 갑니다. 그래서 혁명파 사대부가 나중에 15세기 훈구, 온건파 사대부가 훗날 16세기 이후에 살인이 된다는 것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01페이지에 국경선 변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국경선 변화 과정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는 대동강 이남의 통일이었는데 고려 초기 태조 때 평양까지 확보하면서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올라갔다가 서희가 강동 6주를 확보했다가 거란의 3차 침략 직후에 천리장성이 만들어지는데 압록강 어기에서 도련포까지 왔다가 공민왕이 천령 이북까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좀 잡아주시고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 개척하는 거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우리 국경선이 만들어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실라 믿습니다. 문제 풀면서 고려 정치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철 등이 반역을 일으켰다. 기왕후 오빠 기철 이야기 나오는 순간 왕은 그냥 공민왕일 것 같은데요. 그들의 친당들은 모두 도망쳤다. 궁성은 엄중한 경계 속에 있으므로 이래 이제 왕은 공민왕이다. 기철 무리를 방임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 다음 여기 또 정동행중서성이라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정동행성이 내정감석기구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럼 지금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공민왕 고르세요. 여러분 과전법은 방금 강에서 이야기했지만 조선 건국이 1392년이면 1년 전인 1391년에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였고요. 과거제를 도입했다는 건 후주 사신 쌍기의 건의를 수용해서 광종 때 수용됐고요. 후손들에게는 후녀 10조를, 관료에게는 정계 계백요소를 이거는 태조 왕건이죠. 근데 후녀 10조는 전해지지만 정계와 계백요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민변종 도감 정답이 얼마나 쉽나요? 신돈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민변종 사업하려고 전민변종 도감을 설치합니다. 12목의 지방간 파견은 고려 성종이었죠. 왜 12목의 지방간이 파견됩니까? 최승도 시무 28조에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러니까 과거 제도를 성종이 확대 실시하죠. 많은 인재가 선발되니까 지방간으로 보냈고 그래서 호족은 지방간을 보좌하는 향리로 전락하면서 향리 제도가 실시됐던 게 바로 성종 때다. 됐습니까? 이렇게 고려 정치사 마무리하고 이제 정말 재미없지만 항상 한국사를 잘하려면 정치사가 중요하지만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사의 문화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경제사의 문화사 이제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